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제가 한 수능 지구과학에 관련된 내용을 한두 개 정도 찍을 생각이 있는데요. 천문학에 관련된 내용이고, 교과서에 있는 자명한 너무 뻔한 사실 같은 거 말고, 좀 교과서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의 이면에 좀 학생들이 쉽게 알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주제로 선택을 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이해하는데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은 주제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거가 지금 제가 한 두 개 정도 선택을 해서 그 두 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대부분 다 그럭저럭 교과서에 있는 설명을 할 거예요. 뭐 38만 년에 직진을 시작한 빛이다. 그리고 그 직진을 시작한 이유,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근본적인 원인을 탐구함으로써 그렇게 해서만 알아낼 수 있는 지식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기출문제로 평가원에서 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19번 악명 높은 디귿선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같은 해의 9월 평가원에 나왔던 16번의 이제 니은선지 같은 것들이 말끔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물론 어찌어찌 해결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조금 더 쉽고, 그 다음에 이 우주 배경 복사에 관한 본질적인 사실을 잘 이해를 하고 있다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우주 배경 복사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빛이라는 게 입자성과 파동성을 둘 다 가진다. 그래서 이거를 이중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빛은 이중성을 가진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옛날에 뉴턴이 본인은 빛이 입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뭐 영의 이중슬릿 실험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회절 관섭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고, 스넬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빈의 변이 법칙은 수능 지원에 나오죠. 그래서 복사 에너지의 최대 세기를 갖는 파장이 절대 온도에 반비례한다. 자, 이런 식으로 상수가 하나 붙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빛은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수능 지구학 원에서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빛의 입자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지구학에서 상당히 적게 또는 없게 다뤄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입자성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그리고 콤프턴이 발견한 X선의 산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두 효과는 빛을 입자라고 가정을 해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갖는데,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이중성을 말할 때는 빛이 입자성을 보일 때는 입자성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입자성을 보고자 할 때는 입자성만 관측이 되고, 파동성을 보고자 할 때는 파동성만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섭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광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관측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물질도, 전자 같은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물질파 그러면서 양자역학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아무튼 뭐 그런 내용까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오늘의 주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빛의 입자성을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이 빛의 입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성으로 생각을 해야 빛이 입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즉 광자로서 빛을 다뤄야만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는 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파장이 길어진다 이런 식으로 너무 파동성에 대한 지식만을 배우기 때문에 이 광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우주 배경 복사는 원자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 원자가 형성되면서 광자가 산란을 멈추고 어떻게 된다 하죠? 직진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이거를 모르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우주 공간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우주의 지평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주의 지평선이에요. 물론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고 하죠. 중심이 없기는 한데
우주 배경 복사는 우리가 관측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가운데에 우리 은하가 있다고 치고, 뭐 우리 은하가 아니라 뭐 태양계라고 잡아도 되고 지구라고 잡아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관측자는 여기 있다, 가운데 있다, 이렇게 간주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관측자가 보는데 38만 년 전에는 물론 우리 은하가 없죠. 근데 우리 은하가 생성될 장소를 그냥 센터라고 잡아보면 그 당시 이렇게 광자가 있을 겁니다. 이거 지금 그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게 광자예요, 광자. 이 우주 공간 전 공간에 아주 골고루 이렇게 광자가 존재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광자가 존재했는데 이 38만 년 전에 직진을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 뭐 내가 여기 있는 광자를 적당히 하나 잡아볼까요? 여기 있는 거. 자, 그러고 나면 이 광자가 물론 방향이 여러 군데로 갈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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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군데로 갈 수 있는데 저 작은 공간에 있는 광자가 뭐 우리 은하 쪽으로 가는 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물론 이 공간도 정말 큰 공간인데 제가 이렇게 막 확대를 하면 광자가 여러 개 있겠지,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은하 방향으로 오는 거를 하나 택해보겠다 이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택했을 때 우리 은하에서 이 광자까지 거리가 대충 뭐 한 30억 광년이다, 이렇게 잡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저 광자가 우리 은하까지 오는 데는 30억 년이 걸리겠죠. 30억 년이 걸리는 거야. 근데 물론 그동안 우리 은하가 저 광자가 출발한 지점부터 팽창을 하니까 실제로는 30억 년보다 좀 더 걸려요. 조금 덜 걸리는데 뭐 그것도 기출문제에서 나온 적 있죠, 최근에. 근데 이제 그거는 좀 고려하지 않고 일단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니까 대충 30억 년 정도 걸린다, 그렇게 해봅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를 말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 CBR이 우주 배경 복사예요. 우주 배경 복사를 줄여서 그냥 CBR이라고 할게요. 저게 코스믹 백그라운드 라디에이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영어로 CBR이야. 저 CBR이 올 때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두 가지 특징이 바로 있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이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을 구별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갑자기 질과 양이 왜 나오냐. 자, 생각해 봅시다. 자, 30억 광년에 떨어져 있던 저 광자가 우리 은하로 직진을 하게 되면 30억 년이 걸려서 우리 은하가 그 광자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선택한 저 광자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주 공간에 저 광자만 있냐? 아니지. 저 광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에서 있잖아. 그치? 그런데 그때 이 우리 은하에서 내가 선택한 저 광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한번 그려봅시다. 실제로 3차원에선 구해요. 좀 이따가 설명해 줄 겁니다. 자, 그런데 저 원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저 원상에 있었던 모든 광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광자들 중에서 우리 은하로 돌진하는 애들이 다 있는 거야. 내가 맨 처음에 선택한 광자만 우리 은하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 원상에 다 있는 거야. 이렇게 다 오겠지. 이렇게 다 오는 거야, 이렇게 다 오는데 그거를 출발한 지 30억 년이 딱 지났을 때 우리 은하에서 관측자가 딱 보는 겁니다, 저 광자를. 근데 저 광자가 하나냐? 아니라니까. 파란색 원 위에 있는 모든 광자가 다 우리 은하에 30억 년 후에 도달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생기는데 첫 번째 개념은 바로 저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는 3차원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관측자가 여기 우리 은하에 있다고 쳐보면 지금 저는 파란색 원만 따로 떼서 여기서 그린 겁니다. 그럼 저 파란색 원 면에서 다 광자가 우리 은하한테 쏟아지는 거겠지. 그러면 하늘을 본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본다고 합시다. 이게 하늘이야. 하늘 공간에 저 광자가 파란색 면에 있었던 광자가 이렇게 다 쏟아지듯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모든 방향에서. 왜? 구면이니까 모든 방향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 점들이 보다 30억 년이 달려서 30억 년 소요돼서 우리에게 도달한 광자예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개념. 자,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실제로 어떻게 보이겠어? 하늘을 보면 모든 하늘의 방향에서 다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주 배경 복사는 사실 구면처럼 생겼어요.
자, 그거 이따가 제가 사진으로 보여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자, 여기서 이 파란색 원 위에 있었던 광자를 얘를 광자 1이라고 해봅시다. 1번. 자, 그리고 뭐 다른 방향에서 온 거 얘를 광자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양적 측면에서는 광자 1이랑 광자 2는 다른 거야. 근데 질적 측면에서는 얘나 모두 다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광자 1이나 광자 2나 둘 다 우주 배경 복사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주 배경 복사를 무슨 한 줄기의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우린 은하를 통과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오개념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게 아니라 38만 년이라는 우주의 나이대 직진을 시작한 모든 광자, 즉 내가 지금 초록색 원 안에다 그린 모든 주황색 점들은 다 우주 배경 복사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은하로부터 거리가 다 다르고 뭐 같은 것도 있겠지. 이렇게 파란색 원 위에 그린 것들은 우리 은하로부터 그 광자까지의 거리가 다 같은 건데, 자, 제각각 다 다른 거리 값을 가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한 전부 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퉁쳐서 부르는 거야. 그 이유는 질적인 측면에서 같기 때문이에요. 자, 예시를 들어보면, 야, 이 세상에 뭐 이렇게 자동차 그린 거예요. 이 세상에 소나타란 차 알죠, 여러분들? 소나타는 이 세상에 몇 대가 있어가요? 뭐 겁나 많겠지. 겁나 많은데 대충 뭐 몇 대인지 저도 몰라요. 네, 30만 대가 있다고 해봅시다. 전 세계 아니면 우리나라에 30만 대가 있어. 자, 그런데 내가 이 소나타를 타고 싶은데 29만 9,999번째에 생성된 소나타를 타나 29만 9,998번째에 생성된 제작된 소나타를 타나 똑같은 거잖아. 자, 그러면 이때 똑같다라는 것은 뭐가 똑같다는 거지? 질적 측면에서 소나타가 똑같다는 거죠. 질적 측면에서. 공장에서 29만 9,999번째 만든 거나 29만 9,998번째 만든 거나 똑같잖아. 자, 그런데 내가 이 소나타는 뭐 내가 가지고 이 소나타는 뭐 내 친구 가져. 그러면 내 소나타랑 친구 소나타는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 그럼 왜 이때는 다르다고 하지? 이 양적 측면에서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소나타를 뭐 서울에서 모는 소나타가 있고 그다음에 친구는 뭐 어디 속초 앞바다에 가가지고 소나타를 본다. 그럼 그 소나타는 양적 측면에서 다른 거야. 근데 둘 다 소나타라는 질적 측면에서는 같은 거죠. 클래스가 같다는 얘기야. 종류가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CBR도 마찬가지예요. 광자는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개가 있어. 그럼 그 광자는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양적 측면에서는 다르지만 38만 년대 직진을 시작했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질적 측면에서는 같고 그래서 CBR이라고 퉁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 한반도가 여기 있고 미국이 있어. 잠시만요. 자, 미국이 여기 있어. 그리고 뭐 이렇게 여기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다 쳐봅시다. 대충 몇 개만 선택을 해서. 자, 그런데 무슨 지구인의 신년 축제가 있어. 신년 축제가 있어서 2025년 1월 1일에 해피 뉴 이어 하면서 막 폭죽을 터트린다 해봅시다. 폭죽을 막 터트려. 그러면 뭐 서울에서도 터트리고 뭐 도쿄에서 터트리고 뭐 상하이, 베이징, 홍콩, 블라디보스톡, 뭐 여기 뭐야 샌프란시스코, 뉴욕, 워싱턴 이렇게 다 터트렸다 쳐봅시다. 근데 2025년 1월 1일이 되는 그 시차는 다 다르니까 물론 터트린 시점은 정확하게 같지 않겠죠. 근데 그냥 동시에 터트렸다 쳐봐. 그냥 뭐 태평양 표준시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 표준시에 맞춰서 동시에 터트렸어요. 자, 그러면 내가 뭐 서울에 산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서울에 살면 어느 빛이 먼저 보일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빛이 먼저 보이겠어요? 물론 빛의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적당히 빠르다고 가정을 하면 뭐가 먼저 보여? 가까이 있는 거 먼저 보이겠죠. 뭐 상하이에서 오는 거 먼저 보이고 그 다음 도쿄 보이고 그 다음 뭐 베이징 보이고 블라디보스톡 보이고 그리고 보이고 홍콩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본토에 있는 불꽃놀이 축제가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CBR이라는 거는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는 이 각 도시에서 터졌다는 모든 폭죽의 아이고 시리가 폭죽이라는 질적 측면에서는 이 별들 폭죽들이 전부 다 CBR인 거예요. 근데 양적 측면에서는 뭐 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든 뭐 뉴욕에서 하든 재팬에서 하든 뭐
차이나에서 하든 코리아에서 하든 양적 측면에서 다른 거지. 응? 베이징 불꽃이랑 도쿄 불꽃이랑 같아요? 다르단 말이야. 베이징 불꽃이랑 뭐 LA 불꽃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도 비슷한 원리로 인해서 가까이서 터지는 거는 먼저 보이고 나중에 터지는 건 나중에 보이는 겁니다. 아니 다시. 가까이서 터지는 거는 먼저 보이는 거고 멀리서 터지는 거는 나중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불꽃이잖아. 불꽃, 폭죽이잖아. 그래서 전부 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우주 배경 복사라고 했을 때 질적 측면에서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광자의 측면에서 즉 양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우주 배경 복사를 말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구분만 해도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뭐 다시 여기서 이제 예시를 들자면 예를 들어 30억 광년 말고 내가 한 뭐 10억 광년을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10억 년 뒤에 이 빨간색 원 위에 있었던 광자들이 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는 조금 더 작게 구면을 그릴 수가 있겠지. 그러면 10억 년일 때는 하늘을 보면 빨간색 광자들로 가득 차게 우주 배경 복사가 보이겠죠. 근데 재밌는 게 우주 배경 복사는 균일하다고 하죠. 그 무슨 말일까? 이 균일하다는 건 뭐냐면 빨간색일 때 우주 배경 복사를 보나 파란색일 때 우주 배경 복사를 보나 아니면 뭐 그냥 다른 뭐 보라색 원 이렇게 더 뒤에 있는 우주 배경 복사를 보나 다 거의 똑같이 보인다. 이게 우주 배경 복사의 등방성, 균일성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꽃이 다 재질이 같은 불꽃을 썼다 이거야. 미국에서 쓰는 불꽃이나 중국에서 쓰는 불꽃이나 러시아에서 썼던 불꽃이나 다 똑같아가지고 우리가 도달하는 게 마치 하나가 연속적으로 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다 서로 다른 광자란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면 우주 배경 복사의 아주 근본적인 개념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면이라는 거는 이 9월달 문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지금 우주 배경 복사가 왜 구면인지는 제가 설명을 했죠. 자, 그런데 이 구면이라는 거는 구의 겉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라는 거는 실제로 전개도가 없어요. 구는 전개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개도라는 거는 평면의 면을 나타내는 건데 평면은 공률이 없고 구는 공률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나중에 닫힌 우주 할 때 열린 우주, 닫힌 우주 뭐 그런 거 하잖아요. 평탄 우주. 그럴 때 닫힌 우주가 공률을 가지긴 하는데 0이 아니다. 뭐 이런 거 배우죠. 닫힌 우주는 실제로 구면이니까 양의 공률인가요? 그래서 양의 공률을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구는 전개도를 만들 수 없어. 그런데 지금 이 문제 보면 분명히 W맵과 코위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를 나타낸 거래. 그러니까 이 타원처럼 생긴 놈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 아니야. 근데 우주 배경 복사는 구면이라니까? 그러면 구면을 평면에 어떻게 나타냈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세계지도 같은 거 보면 세계지도를 물론 직사각형이 이제 나타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둥글게 타원형처럼 왜곡을 시켜서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면 당연히 왜곡이 생겨요. 예를 들어 이 지도를 보면 미국이 굉장히 작게 그려져 있잖아. 이게 왜곡을 당한 거야. 왜냐면 실제로 구의 겉면을 보려면 지구본을 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구본을 뭔가 맨날 살 수는 없잖아. 평면에 붙여서 종이에다가 벽에 딱 붙여놓으면 좋잖아. 그래서 이렇게 왜곡시켜서 그리는 방법들이 여러 존재해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도 놀랍게 구글에 여러분들이 코스믹 백그라운드 라디에이션이라고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림이 뜨는데 대부분은 타원처럼 생겼죠. 근데 이 타원이 사실은 이렇게 생긴 구면에 있는 것을 이제 왜곡시켜서 평면상에 나타낸 거에 불과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보면 여기 이렇게 구처럼 생겼죠. 실제로는 저 모양이야. 왜? 모든 방향에서 오는 거잖아.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구의 겉면처럼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우주 배경 복사는 사실은 구면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면을 이렇게 타원형으로 몰바이데 도법이라는 걸 써가지고 왜곡시켜서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어. 자, 이 문제에서 지점 A와 B는 지구에서 관측하는 시선 방향이 서로 반대다. 이런 조건이 달려 있는데 사실은 이 조건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세계 지도를 보면 이 A 지점과 B 지점은 여기가 지금 러시아 한 모스크바쯤 되고 이 B 지점이 남미쯤 된단 말이에요. 남미랑 뭐 대충 우리나라라고 쳐볼까요?
러시아 어딘가겠지만 우리나라 대충 뭐 비슷하니까. 그러면 이 지점은 실제로 문제에서 이 조건이 없더라도, 시선 방향이 반대라는 조건이 딱히 없더라도 A와 B는 실제로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의 반대 방향이란 말이야. 왜? 우리가 세계지도 그림을 보면 아까 그 그림을 보면 지금 A 지점이랑 B 지점을 이 지도상에 찍는다고 생각해 보면 아시아 어디랑 남미 어디쯤 이쯤 된단 말이야. 그럼 실제로 구면에서는 거의 정반대 위치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A, B 지점은 실제로는 임의의 점을 두 개의 임의의 점을 아무데나 찍은 게 아니라 진짜 반대 방향에 해당하는 것을 찍은 거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 조건을 줬지만 주지 않더라도 대충 저 타원형 모양의 지도에서 저 정도의 거리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두 점은 사실상 우주 배경 복사의 그 구면상에서 서로 반대 방향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와 B는 빛을 통해서 현재 작용할 수 없지. 반대 방향이니까. 겁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니은 선지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이 19번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자, 이 문제도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우주 배경 복사의 구면, 그리고 질적 차이, 양적 차이,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한다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에서 이제 관건이 되는 거는 디귿선지죠. A에서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가 나의 우리 은하에 도달하느냐 마느냐 그 얘긴데, 지금 이 그림이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자, 이 그림은 우선 사각형은 우주의 공간을 이제 또 평면에 나타낸 건데, 지금 38만 년일 때는 작은 사각형이 위에서 60억 년이 될 때 더 큰 사각형이 됐고, 그 위에서 현재가 됐을 때는 더 큰 사각형이 됐죠. 자, 이거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지금 가에서 138억 년이라고 제시된 것은 사실상 그냥 현재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A와 B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선 A 지점에서 우주 배경 복사가 출발하겠죠. 출발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A 지점에서 광자가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디로 갈 수도 있어. 광자는 굉장히 많거든. 저 A 지점을 한 군데를 택하더라도. 그런데 일단은 우리 은하가 생성될 이 가운데 축으로 가는 것만을 생각해 봅시다. 그쪽으로 가는 광자를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그 광자가 60억 년일 때는 어디까지 갔을까? 여기까지 간 거야. 왜? 그걸 지금 이 꼬불꼬불한 곡선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는지. 그리고 38만 년일 땐 출발을 막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 A 지점에 이 38만 년일 때 여기서 이제 막 출발할 거잖아. 이제 막 출발할 거기 때문에 A 지점에 이 꼬불꼬불한 우주 배경 복사가 겹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8억 년일 때는 어디까지 갔겠어? 우리 은하까지 딱 간 거야. 마찬가지로 B에서도 여기 광자가 딱 이제 출발을 시작해. 38만 년일 때. 그리고 나서 60억 년일 때는 이 꼬불꼬불한 직선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가 되면 마침내 우리 은하에 딱 도달하게 된다. 이 상황을 나타낸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일단은 디귿선지는 틀렸어. A에서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는 나의 우리 은하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까지 가겠지. 아직 오기가 전이야. 이만큼을 더 가야 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디귿선지는 틀린 거다. 자,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확장을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확장을 해보고 싶냐면, 자, 38만 년일 때 이 우리 은하가 생성될 가운데 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하나 그리는 거야. 자, 원을 하나 그려. 그러면 실제로 아까 제가 처음 그림에서 설명했듯이 이 원상에는 수많은 광자들이 존재해요. 그 광자들이 전부 다 이제 막 출발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우리 은하를 향해서. 그러면 그 초록색 이것이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왜? 우주가 팽창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래 단계에서 그렸던 원보다 이 중간 단계에서 그렸던 원의 크기가 더 크고, 그러면 138억 년이 됐을 때는 원이 더 커지겠죠. 이렇게. 이 우주의 지평선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광자가 지금 여기서는 어디까지 간 겁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는 60억 년일 때는 적당히 여기까지만 간 겁니다. 적당히. 이 정도까지. 이렇게. 근데 138억 년일 때는 마침내 모든 방향에서 광자가 다 우리 은하를 향해서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가 상황에서 하늘을 보면 어떻게 보여?
어떻게 보이겠어? 하늘을 보면 이 초록색 원에서 도달한 광자들로 가득 메워지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실제로 저거는 구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우주를 평면처럼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상에는 제가 원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초록색 원을 세 가지 그릴 건데 실제로 3D에서는 우리 우주는 이제 3차원 공간이잖아. 우리 시간을 더해서 4차원이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냥 공간만을 생각하면 3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3차원에서 이 원은 구로 표현이 되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구면이에요. 구면. 그치? 왜냐면 여기서도 이게 원주가 그러니까 원의 내부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 원주가 우주 배경 복사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3D에서도 구 전체와 그 구 내부를 포함하는 그게 아니라 우주 배경 복사는 구면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이 사진에서 어디 갔어? 이 사진 보면 이 구의 면이 어디 갔냐? 구의 면이 우주 배경 복사인 거지. 구의 내부까지 꽉꽉꽉 채워져 있는 그런 축구공과 축구공 그 내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혼동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만약에 60억 년 때 우리 나라에 도달하는 우주 배경 복사는 뭐냐? 적당히 더 가까운 38만 년일 때 이 초록색 원주상에 있었던 광자보다 더 가까운 지점에 보라색 원 같은 지점에서 이 출발을 시작한 광자가 있으면 그 광자가 딱 60억 년 때 우리 은하의 우주 배경 복사로 도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디귿선지를 정확하게 풀려면 A에서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는 나의 우리 은하에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바꾸거나 자 이게 1번 답이에요. 않는다라고 바꾸거나 아니면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A에서 출발한이 아니라 어디서 출발한? 보라색 A보다는 조금 더 이 중심축에 가까운 요 지점은 그냥 내가 C라고 하면 뭐 한 C에서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는 나의 우리 은하에 도달한다. 이렇게 바꿔야 정확한 해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선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두 가지 방식이 왜 각각 맞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이 빛의 입자성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는 구면이다. and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의 질적 측면에서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양적 측면, 즉 서로 다른 개체로서의 광자가 다르다라는 그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잘 한다면 저 두 개의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으며 또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기출문제도 관련된 기출문제도 잘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제 문제를 풀 때 근본적인 원리와 정확한 해설, 정확한 원리, 정확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뭐 그냥 지구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러한 학습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